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날씨가 좀 좋으면 찾아가 보기라도 할 텐데 날씨가 추워서 이 날씨 풀리면 조금 이따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사실 가장 기본 원칙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한다 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날씨 춥다고 집 안에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살짝 더 해결해드리고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알짜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0254-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구라고 합니다.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인기가 많은 강남구에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 걸까요? 오늘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강남구에 빈집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뭐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빈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강남 지역의 빌라라든지 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좀 빈집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랑 비교했을 때 금천구에 있는 빈집의 약 30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논현동 같은 뭐 빌라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노후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곳이 몰려있는 지역에 빈집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1,700가구 정도가 강남구의 빈집인데요. 서울 전체 빈집의 약 15%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통계청 자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서울에 있는 빈집은 약 7만 9천여 가구라고 합니다. 이 서울 빈집은요, 1995년에 약 3만 9천여 가구였는데요. 10년이 지난 2005년에 7만 9천여 가구로 약 2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한 7만 9천여 가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약 서울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뭐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용산구 순으로 빈집이 많은데요. 오히려 조금 서울에서 약간 처지는 지역이라고 보이는데 금천구에는 빈집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강남구의 빈집을 보면 아무래도 이 건축된 지 한 25년 이상 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15년 된 다세주택도 굉장히 많이 빈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랑 다세주택이 약 50% 정도 빈집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이주하는 기간에 앞서서 이 전세 수요가 없는 그런 지역에 전세를 못 맞춘 그런 아파트의 빈집이 많은 거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아파트만큼 다세대 주택도 빈집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또한 대치동에 이 대규모 빌라촌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노후된 빌라라든지 아니면 신축인데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빈집이 조금씩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악성 빈집인데요. 이 악성 빈집이라고 하는 거는 지어진 지 5년 이하 된 아파트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현재 서대문구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대문구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빈집 비율이 한 68%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서대문구에는 뭐 아현 뉴타운 같은 곳에 대규모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그 일부 조합원들이 가격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또한 이 가격이 비싸서 전세라든지 월세가 안 맞추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악성 빈집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은요, 이 주택시장에도 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빈집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빈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요,
이런 빈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월 최대 약 4만 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만 원 정도를 집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월소득이 약 38만 7천 엔 이하인 가구, 이런 가구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현재 일본의 약 70%는 이 월소득이 38만 7천 엔 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구들이 빈집에 살 때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또 빈집도 어떻게 좀 채워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저소득층에게 이 빈집이라는 곳을 대여해주면서 임대를 하는 그런 정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조금 보면 다가올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집이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서울에 전세라든지 월세를 못 구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임대 사업을 통한다고 하면은 빈집도 해결될 것 같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그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짜 정보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 보시죠. 이용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설이니까 모두 다 같이 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토요일이 네. 민족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집에서 편히 쉬시고 네. 좀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세미나 참석하시던지요. 아니면은 혹시 뭐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1대1 상담도 친절하게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 또 친척분들 모이셔서 많은 부동산 투자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잘 귀 담아 들으셨다가 세미나 2월 4일에 참석하셔서 관련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희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예, 네, 물풀의 말씀하세요. 마을, 예, 물풀의 마을 7단지 33평인데요. 네. 예, 거기 분양받아서 2009년에 입주해가지고 살다가 지금 전세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 영통구 메탄 4동 삼성 30스타트 24평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3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실거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곳 전망과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한 곳은 살고 계시고 한 곳은 전세를 주고 계신데 일단 수원에 있는 삼성 3차 아파트는 몇 평형 거주하고 계세요? 24평이요. 그럼 용인시에 있는 건요? 그건 33평. 33평대. 이 두 아파트 전망 또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 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메탄에 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물풀의 마을에서 사시다가 거긴 전세 주시고 메탄 네. 삼성을 매수하신 거죠? 예, 3년 전에요. 3년 전에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거기 한 1억 8천인데, 네. 이제 좀, 그때가 20년 됐고요. 지금 23년 돼서, 그때 네. 수리해서, 수리 다 하고. 최근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조금 오른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나중에 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메탄 삼성이 여기 바로 삼성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예, 그러니까 메탄 삼성 3차 아파트가 지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은 이 삼성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통이라든지 망포에 이 조성이 됐을 때 이 삼성을 등에 업고 굉장히 조성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영통이랑 망포 같은 곳이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았었는데 네. 이 문제는 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부터 조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비싼 영통이라든지 망포가 아니라 뭐 건선이라든지 메탄 쪽으로도 주거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됐어요. 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영통이라든지 망포에 이 아파트를 가져가신 분들도 걱정이 뭐냐면은 가격이 잘 안 올라서 걱정이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거가 계속 분산이 되니까 굳이 비싼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건설이라든지 메탄 같은 곳이 조금 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영통 망포도 지금은 현재 조금 보합세예요. 뭐 네. 소형 평수 위주로 조금 오를 뿐이지 뭐 조금 중대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요 메탄동에 있는 삼성 3차 아파트도 지금 매가가 한 여기가 그 단일 평수로 혹시 조성이 됐나요? 네네. 그렇죠. 단일 평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매가가 한 2억 초중반 정도 할 거예요. 네. 예, 한 2억 초반선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줄 것이냐 기대를 하면은 연차에 대한 좀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네. 삼성이란 게 크게 받치고 있지만 연차에 대한 약점이 조금씩 올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이제 어쨌든 소형 평수가 다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는 지금 오른 것만큼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시는 건 조금 기대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풀의 휴먼시아 같은 경우가 여기, 네. 경찰대학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물풀의 마을이 여기가 이제 휴먼시아들이 대부분 다 휴먼시아 단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굉장히 살기는 좋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네. 그렇죠? 근데 단점이 뭐냐? 일단 지하철이 없습니다. 네. 예, 지하철이 없고 뭐 주변에 용인 테크노밸리가 혹시 조성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지식센터. 예, 예, 용인 예, 테크노밸리 예. 지센터가 조성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지금 입주율도 네. 굉장히 높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업무 인구들이 계속해서 조금 몰려들 거거든요. 네. 그 휴먼시아 식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용인 네.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수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저 분양 시점에서 지금 10년 됐는데 가격이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입니다. 네. 네. 일단 지하철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갈이라든지 기흥 쪽이 제일 먼저 조성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 신갈역, 기흥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주변으로 해서 광교라든지 이 밑으로 동탄이라든지 어쨌든 새로운 단지들이 계속 조성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변의 공급량은 정말 포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공급량 때문에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용인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지하철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앞으로도 네. 크게 오를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러셔갖고 네. 두 개 중에 어떤 실거주는 삼성 메탄에서 하실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하고, 그 전세 준 거는 내년 5월이 만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5월에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럼 더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내년 5월쯤에 매도. 그렇죠. 하라고요? 오히려 내년 5월 되면 지금보다 그 용인 테크노밸리 영향을 받아서 조금 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갖고 그 전세 만기 시점에 요 물풀의 마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요. 네. 메탄에서는 쭉 사시면서 나중에 네. 혹시 연차가 오래됐을 때 뭐 개발에 대한 계획까지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순자님 잘 참고해 네네. 보시고요.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네.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네, 저희는 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네. 그 10단지 38평형을 지금 전세로 놓고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매도하고 그 잠실에 있는 잠실 운동장역 옆에 정신여고 옆에 우선 1, 2, 3차 네. 그걸 재건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좀 사면 어떨까 하고. 아, 네. 네, 지금 양천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잠실 쪽으로 네.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떨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좋은 거 갖고 계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굳이 잠실 우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쪽이 저희가 좀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좀 가평 쪽에 좀 살면서 왔다 갔다 하기 좋고. 아, 거리가 가까우셔서, 예. 네, 거리도 가깝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목동이 약간 조금 저희가 살아보니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잠실 우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실 우성이 정신여고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이제 아시안 네. 선수촌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해야 돼요. 네. 근데 혹시 뭐 재건축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을 냈었는데 네. 보류를 당했다가 보류를 한 두세 번 당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장도 바뀌고 이제 조합 창립총회를 아마 올해 정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추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아, 네. 한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잠실 쪽에는 주공 5단지라든지 뭐 장미, 진주, 미성 이런 게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보류를 당했다가 올해 1월이죠. 얼마 전에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대지 지분도 크고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에 네. 비해서 일단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위치가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9호선 종합운동장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 현대차 부지라든지 여기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 있거든요. 이 영동대로 복합사업까지 다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사업 속도거든요. 예. 어떤 재건축 사업이든지 그 속도가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여기가 네. 정말 착착 조합 설립되고 뭐 동의 받고 착착 진행돼서 4, 5년 안에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건데요. 네.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을 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접근하실 때는 무조건 조합의 상황과 이 사업 속도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조금 제가 볼 때 단점이 뭐냐면은 대지 지분이 네. 조금 작아요. 예. 지금 아까 26평대 보시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근데 대지 지분이 한 뭐 12평,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재건축하는 데 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지 지분이거든요. 예. 근데 대지 지분이 조금 작은 그런 약점은 안고 있고요. 예. 이 주변에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현재 25평대가 뭐 한 9억 초반 요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재건축이 됐을 때 이 엘스 아파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아. 조금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좀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네. 목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동을 네. 제가 왜 좋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예. 한 1년 새에 한 1억 가까이 넘게 올랐죠. 글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그냥 재건축 바람만 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그 1단지라든지 여기는 연한이 됐지만 여기는 아직 좀 오래가 될 것 같은데 이 바람만 네. 살짝 불었는데 뭐 한 1억씩 이상 오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10단지 아파트가 좋은 게 뭐냐? 물론 목동의 중심은 이쪽 1단지부터 원래 만들어진 이쪽이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네. 재건축이 된다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지 지분 있잖아요. 예. 10단지, 11단지, 12단지들이 좋은 게 뭐냐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서 예. 어머니가 갖고 계신 38평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대지 지분이 넓은 게 정말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좋아질 건데 물론 네. 재건축 속도는 잠실 우성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네. 거기는 이미 조합이 설립 단계고 여기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좋은 아파트를 팔고 뭐 재건축이 네. 좀 남은 물론 이제 뭐 과천에서 이동하시는 그런 거리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목동 아파트를 파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물론 지금 뭐 목동 10단지로 투자해서 내가 들어가겠어 하면은 저는 말릴 건데 네. 갖고 계시다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물론 뭐 잠실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고 조금 뭐 지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네. 재건축이 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냥 갖고 계셔도 크게 네. 가격 하락 여건은 없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목동은 기본적으로 학군 수요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아서 이쪽 네. 이 강서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팔고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목동 10단지를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목동 쪽을 가지고 계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렸는데요. 잘 고민해 네.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여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하나그린 아파트. 네. 예, 지금, 예,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올해 7월이 전세 만기거든요. 네. 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네. 부분 저희가 본부장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유는 얼마나 하셨어요? 2015년도에 샀어요. 아, 15년. 그럼 산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주하시는 건 네네. 아니시고요? 아, 네네. 아, 거주는 딴 데 하시고 전세를 놓고 계신 거고요? 네네. 전세 지금 얼마에 주고 계세요? 2억 8천에 2억 8천. 있어요. 네네. 매매가는 혹시 요즘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시세가 3억 7, 8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뭐 좋은 데는 4억 초반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전세 시점에 여기서 거주할 게 아니시라면 네. 매도하시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물론 이제 그 수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지역을 봤을 때 그 작년이었죠. 그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신분당에 들어오면서 가장 좋아진 건 역시 광교잖아요. 네네. 예, 광교가 굉장히 좋아진 거고 그 주변으로 뭐 성복동이라든지 동천동, 상현동 이런 데는 그냥 신분당에 들어오면서 거주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강남과 접근하는데 2, 30분이면 접근을 합니다. 뭐 네. 그거보다 좋은 점은 부동산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됐는데 대부분 네. 중대형이 많잖아요. 네네. 네, 대부분 뭐 30평대 비슷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네. 보시면은 뭐 LG 신봉자이라든지 뭐 밑돌에도 수지 엘리빌리지, 뭐 LG 빌리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 신분당선 개통 전에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 좀 거의 변동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기가 과연 올라줄까 하면은 크게 이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지금 아마 3억 8천 뭐 한 4억 초반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뭐 내년 내후년 지난다고 해서 이게 막 5억 이렇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4억 선에서 조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굳이 이렇게 막 오르지 않을 거를 뭐 크게 보유하실 의미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만기 시점에 그 시점쯤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차라리 그 전세를 놓고 계신 투자잖아요. 네. 투자자는 좀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서울과 가까운 쪽, 더 좋은 거는 서울 중심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 목적이라면 좀 더 위로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수지 뭐 하나 꾸매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지만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혜님 올 7월에 전세 만기 될 때 좀 매도 고려하셨던 부분 실천하라라는 조언을 드렸는데요. 다시 참고해 보시고 그때 대해서 또 고민되시면 저희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8443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제 직장이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사는 집과 너무 멀어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문정동 쪽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 기회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당분간 뭐 전세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기회에 뭔가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전세 자꾸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그쵸. 사시는 게 맞는데요. 네. 일단 문정동이라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예, 문정동 오피스텔이 워낙 많이 공급이 됐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문정동의 어떤 오피스텔이 한 2,000세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공급이 많은 곳에 매수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차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평생 사실 거라면은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오피스텔에서 평생 사실 게 아니라면은 굳이 매수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전세가가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먼저 좀 사시다가 나중에 차라리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자상하고 또 섬세한 상담이 그리우신 분들 또 더욱더 많은 시간 할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삼은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의 시간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먼저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준영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양천구 신정동에 스리룸 다세대주택을 준비했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해 스리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2억 2,3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여 실투자금 1,300만 원을 선점할 수도 있고요. 특히 저평가 지역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신정동 지역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이사님 두 군데 가보죠. 네. 두 개의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역시 그 두 가지 매물 다 강남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첫 번째 매물은요. 우선 그 롯데 칠성부지가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야말로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영향권 안에가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매물의 자체가 상품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교대역까지는 260m, 또 강남역까지는 600m.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개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이 328평의 넓은 대지 위에 7층짜리 3개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중에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물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매물, 서초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준비한 매물은요, 역시 한전개발 최고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역삼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는데, 이 매물 역시 3베이 구조의 6층 중에 3층, 또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개발 수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역삼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략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세 군데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그 안에서도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 매력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네. 자, 이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 매물지 바로 인근에 보면 강남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데 2009년도에 완공을 하면서 주변의 대로변에는 약 5억 정도, 이면도로도 1억 정도의 지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본 매물지와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전자 본사보다 약 규모가 2배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생겨나는 그런 곳이고, 또 이 매물 100m 밖에 이 개발 호재하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우선 이 교대역까지는 26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남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개의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로변 이 상업지역과는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부지에 대지가 무려 328평,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굉장히 넓은 토지를 그 위에 7층짜리 3개 동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직접적인 개발 호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매물의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또 이 물건지 자체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또 이 롯데 칠성부지 역시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종상향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 800%의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서 짓기 때문에 본 매물지도 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정도로도 종상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지의 가격 자체가 이 강남에 있는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 자체가
비싼 매물입니다.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역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또 코롱 오피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칠성부지 그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지와는 500m 이내 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개발 호재도 안 볼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서초구 안에 있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개발 호재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2배 규모의 이 롯데 칠성부지가 본 매물지와는 100m 이내 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철거 대상이 없는 명도 대상물이 없습니다. 개발이 진행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나대지 상태의 그런 아주 훌륭한 개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약 4만 명의 인구 유입, 호텔과 오피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가까운 곳에 이 남부터미널 부지, 대한전선에서 대명종합건설 계열사인 서울류첸이 1,755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많은 인구 유입이 되면 본 매물과 같이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많은 인구 유입, 임대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한남 IC, 서초 IC 이 정체 구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정체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선상을 지하의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상의 공원의 면적이 무려 17만 평입니다. 본 매물지와는 약 2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17만 평의 정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이 정보사 이전이 진행이 되면서 장제터널과 위에 있는 그 서리폴 공원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과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투자 계획을 하셔도 확정적으로 투자 가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건물은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건물을 가면 현장에서는 뭔가 터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지어질까요? 지금 현재 그 지하 주차장의 공사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열심히 지하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서초구가 가장 아마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 서초구입니다. 특히 이 단지형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러는데요. 우선 녹색 인증 제도라는 이 친환경 자재와 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녹색 인증 제도를 또 허가해서 좀 득했고요. 지진에 취약한 1층 필로티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득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지진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하의 층고를 9m를 파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지가 무려 328평이고요. 그 위에 7층짜리 건물 3개동이 만들어집니다. 지하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세대 48세대의 세대수의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1층에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 또 상주를 하고요. 또 센서 감지실, 또 CCTV는 물론이고 외부의 출입이 감지했을 때 비상 연락망까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 편의시설 설치 예정이고요. 각 세대의 개인 낙하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동과 동 사이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훌륭한 매물이고 전세대, 빌트인 냉장고를 비롯해서 풀 옵션으로 건축한 그런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매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대당 원가 공사비 자체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완공 시점에는 지하 주차장의 그 가치는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3,500만 원입니다. 대출을 조금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월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성과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자 부동산 양극화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이런 양극화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가장 좋은 경쟁력 있는 그런 매물을 취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유의사항이냐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도 현장 방문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의 매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초초초 역세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도보 1분구의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요.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여의도 그리고 강남북의 업무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의 대표 상습 정책 구간인 제무포길과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를 지어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해도 여의도와 강남북 지역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지하 터널로 만든 제무길의 지상은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으로 문화시설과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학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천구 하면 우수 학군 밀집 지역으로 본 건물이 위치한 곳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부모님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로 관공서와 그리고 목동 로데오 거리를 도보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인근 현대백화점 그리고 행복한 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2대 목동병원 등을 차량 5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여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확인해봤다면 매력을 더할 수 있는 개발호재도 확인해봐야겠죠. 신정동 근처, 신정동에 있는 개발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천구나 강서구 쪽에 얘기를 하면 일단 마곡지구를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본 지역은 강서지구와 인접하여 현재 대규모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 조성사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쪽 지역에는 첨단 연구, 그리고 산업, 그리고 생활, 그리고 여가,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센터로 조성 중으로 LG R&D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6만 5천 명이 입주 예정이고요. 이 규모는 기업 종사자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동인구 또한 약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본 물건이 위치한 신정역에서 마곡역까지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도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여 마곡지구 내 직장인들의 대단히 임대 수요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과 그리고 저평가 지역에 따른 미래 가치인데요. 올해부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오는 2019년까지 11,000세대가 거주할 뉴타운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노후한 건물의 주변 환경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여 입지적 프리미엄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저평가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전세난을 겪게 되거나 전월세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실거주 위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인고속도로와 그 서부 간선도로와 지하 사업인데요. 재물국길은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그동안 고속도로로 단절됐던 양천과 강성구가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변모하고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일반 도로로 만들어 안양천과 그리고 연결시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교통 환경과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풍부한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춥지만 않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보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6년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냉난방의 효과가 절로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40.8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23.85제곱미터에 방 3개, 거실, 그리고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에 100% 일렬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였고,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그리고 각 층마다 CCTV 설치와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중문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최소화하였고요. 그리고 난방비 전략을 보게하였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건물 살펴보면은 일단 방이 3개가 있고 관련해서 뭔가 이미 지어져 있는데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또 들어보니까 가격 정보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에 3룸 하면은 2억 5천 이상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축이면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2억 2,3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그래서 전세시는 실투자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뭐 차익의 돈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3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531만 원에 수익률 8.4%의 고수익이 나오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십 유의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자께서 굉장히 불안 심리에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그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에는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인기 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으로 전월세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위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는 저평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4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입니다. 오늘은 뭐 강남구, 서초구 이쪽만 준비해 오셨나봐요. 역삼동의 네. 매력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우선 이 매물이 삼성동 한전개발 부지와 경계선상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은 2호선 이 선릉역과 9호선 선정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39만 명입니다. 직장인들의 이 주거 배후 지역으로는 역삼동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삼동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업무, 문화,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지역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대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임차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익성 매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물건지 이 인근에는 코엑스부터 해서 현대, 롯데, 백화점 등 쇼핑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명문 학교 또한 매우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발호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이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아주 알맞는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력 포인트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개발 호재로 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개발 호재에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강남을 대표하는 개발 호재에 한전 개발 부지가 있겠는데 본매물 지하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23,690평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옵니다. 또 한전개발부지와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최고 수혜지가 본매물지입니다. 또 왕복 14차선 이 70m 대로변에 있는 이 영동대로의 지하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KTX 위례 신사선 이 5개는 확정이고 추가로 좀 더 많은 노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삼성역에 모두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원과 또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만큼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본매물 인근에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모양새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르네상스 호텔도 개발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처럼 개발이 될 거고요. 또 그 외에 구글센터라든지 또 의료 특화거리,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본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 장점과 함께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지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을 보도록 할 텐데 꽃피는 봄에 건축이 완료가 되네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의 건축물이지만 대지가 무려 130평입니다. 주차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가 돼 있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층수는 6층에 3층의 건물이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또 무인 택배함, 빌트인 냉장고, 가스 쿡탑, 붙박이장 모두가 풀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거실의 공간을 고급스럽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격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 정보들을 들으면 가격 부담이 될까 봐 좀 고민이 돼요. 어떤가요? 네, 이 매물은 실제 이제 매매 가격은 3억 3,500만 원인데 실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가격 경쟁력 또한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 전세 예상가가 약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00만 원 정도 투자로서 본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매물입니다. 최소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개인 신용에 따라서 대출금 활용하셔서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약 한 7,500만 원 정도 투자 시에 매월 65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역시 갖춰진 저금리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점 유의하라 정리해 주세요. 네, 준공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이건 전문가가 꼭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평면도만을 보고 면적과 또 구조 이런 것들 혼자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그 안에서도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두 분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김영주 이사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세요. 자, 이어서 박준영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도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1-9943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